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정책주입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현 정부 정책에 수혜를 입었던 업종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시중 은행주들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주들은 환율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고 뭐 또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악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은행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은행주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쨌든 이제 시장의 근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저 은행주도 뭐 맞는데 요새 정책주 중에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은행주도 오늘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저 은행주를 뭐 이제 논하기보다는 방산하고 좀 원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담으셨을 만한 종목군이 저는 이제 은행주도 뭐 중요해요. 은행주도 많이들 담으셨겠지만 아마 그런 섹터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뭐 정책 중에서도 방산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전쟁이 계속 좀 발생이 좀 되고 있고 좀 분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좀 나왔었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께서 해자가 되는 그런 이제 방산주들 특히나 이제 돈이 정말 찍히는 요새 좀 매출이 계속 잘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거를 떠나서 현재 기업들은 잘 돈을 벌고 있고 열심히 또 수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그 외신에서 말하기를 뭐 지금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은 좀 불확실하다 약간 그런 이슈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다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 특히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네. 원전주도 이제 같은 원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체코 이슈도 좀 있고 사실 앞으로 이제 12월 그리고 3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정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뭐 계약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책적인 뭐 불안정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상 그 체코 나라에서 왔어. 그리고 그 이제 뭐 방산에 대한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한 이슈 쭉 다 훑어보게 되면은 사실상 저는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이 시국에 더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더 밑에서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과 원전 저희도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산 쪽 계속해서 뭐 안 좋은 뉴스들만 추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과 수주로 먹고 사는 쪽이었는데 오늘 방산 대표주들부터 해서 중소형 주까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정이 조금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슈,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불안한 지금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었는데 이제 뭐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탄핵이라는 부분. 근데 비상계엄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제가 좀 됐고 네.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만 좀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은 어쨌든 전국이 좀 안정이 좀 찾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면 제일 먼저 튀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방산하고 저는 원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방산을 좀 더 말씀드리고 보면은 네. 어쨌든 지금 아까도 뭐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뭐 시리아라든지 그쪽에서도 좀 중동에 대한 뭐 계속 전쟁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러시아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이라면은 어느 정도 전국이 좀 안정이 좀 찾는다면은 또 잠깐의 그래도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국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방산 쪽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신학수파 팀원은 방산 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산 역시 뭐 같은 입장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유리한 그런 종목이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방산에 관련되어 있어서 한국항공우주의 키르기스탄인가 이쪽에 그 구입하러 왔던
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정책적 부분과 정치적 여건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부합돼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는 뭐 우리 현상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쪽으로 가름하고요. 은행주 있죠. 네. 요거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은행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도 은행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행주 누가 사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사나요? 아니 외국인도 팔아요. 파나요. 그래서 지금 주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관들이 사요. 네, 기관들이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밸류업에 대한 여건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주체가 바뀐 거고요.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서 조정받는 여건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 있게끔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차트하고 이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표주가 KB금융이잖아요. 네. KB금융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 라인은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에 제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 그렇죠?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는 거죠. 이게 제가 안 된다.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니까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 대역에서 지지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거래량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사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 종목이 바로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BNK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저기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같이 약간 좀 그렇네요. 약간 좀 이렇게 저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움직여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기관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요만큼 조정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말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적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교체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 실적이 제일 좋은 게 또 금융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꾸준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좋습니다. 금융주 관련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BMK 금융지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원전 쪽이요.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전주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바닥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늘은 또 일부 신재생 쪽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줬거든요. 아니면 신재생 쪽으로 조금 갈아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두 분은? 일단 저는 무슨 신재생도 좀 요새 이슈죠. 어쨌든 민주당 쪽에 이슈가 있고 정책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군이긴 한데요. 네. 저는 좀 달리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지금 전국이 일단은 뭐 대선을 좀 지난 것이 아니고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한 번도 지금 최근 들어서 75년 이후로 제대로 된 수주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유럽 쪽으로 원전 수출을 가게 되면은 우리와 같이 한수원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원전주는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좀 수익권에 좀 왔을 때 좀 재미를 보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네. 만약에 저평가된 어떤 그런 종목 특히나 잠깐만 좀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어쨌든 대장주로 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좀 추세적인 걸 많이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단에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봤을 때 하단 했을 때 지금 하단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저항, 하단에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혹시 이 추세를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하겠지만 이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원전주는 가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 시점 원전 쪽 저가 매수하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학수 파트너는 원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런가요? 현재의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정치적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이끌어왔던 산업인데 지금 정치적 요건이 아직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렸는데요. 이 밀린 부분에서 반전할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그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세 종목을 항상 봐요.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이렇게 세 개를 지난번에도 보는데, 말씀해 네, 주셨을 제가 때가 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부분인데 이 종목을요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부분에서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기가 힘들어요.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제가 네. 한전산업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한전산업 주가 내려온 거 봐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툭 하고 엄청 내렸거든요.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바닥일지 모르는 거죠. 다만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요 네. 부분이 있고 요건 이제 한전 기술이고요. 그래도 중간 가격대인 한전 KPS 역시 견조하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 보면은 이렇게 또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한전산업을 하나 볼게요. 한전산업 무너졌잖아요. 네, 여기서 반전할 수는 있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매매하기가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주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 방산과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